안녕하세요. 의료인이 되는 모든 것 MSK 에듀의 김성환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대 유학을 결심하시게 되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들을 보다 보면 광고는 참 많은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정보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첫 번째, 의대 유학의 동기가 확실한지, 그리고 졸업 후에 비전이라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그리고 일단 시작했으면 이 길을 끝까지 매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꼭 여쭤보시고요. 졸업 후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 얼핏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외에 가고 싶은지, 또는 정말 환자가 보는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임상 연구 또는 제약 연구 등에 종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큰 틀을 생각해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대학 선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참고점,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양궁을 하시는데 관역이 없이 어느 화살과 어느 활이 좋다고만 물어보시면 참 그거 의미 없는 질문이죠. 아무리 활과 화살이 좋아도 관역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는 게 양궁이듯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큰 비전을 한번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대학이 좋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학교의 위치나 규모. 두 번째, 학교의 인지도. 세 번째, 한국 학생들의 수. 그리고 네 번째, 임상 실습 환경. 마지막으로 5번째, 현지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처음 3가지 질문들은요, 사실은 저희가 드리는 조언이라기보단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시고요. 나머지 2개, 4번째와 5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뼛속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죠. 인서울이냐, 지방대냐. 우리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은 먼저 조금 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대가 유럽 대륙에 있는 대학들이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유럽은 그렇게 대학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학이라는 곳이 하나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온 역사 깊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대학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 간의 수준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수도에 있는 대학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 도시로 내려간 케이스였어요. 조금 규모가 적고 조용한 곳이 제 입장에서는 학교와도 거리가 더 가까운 곳에 살 수 있었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학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해외로 대학을 다녀서 또는 해외에서 의대를 나와서 해외에 근무를 하거나 한국에 와서 의사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차별이나 또는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생활을 하시게 되고 환자를 보시게 되면 의사면허 시험이라고 하는 큰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그 과정 이후에 환자들을 진료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증명이 돼요. 제가 잠시 근무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 의료 인력의 40에서 50% 정도는 해외 출신 의대 또는 외국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학교의 랭킹, 출신 학교의 랭킹에 따라서 줄을 세우진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의사 면허 시험의 점수, 실제 병원에서의 실무 능력에 따라서 어떤 비전이 결정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더 좋다, 어떤 대학이 어떤 랭킹에서 더 위더라, 더 미치더라를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졸업을 잘 할 수 있는지,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 관리, 실제로 내가 졸업 이후에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의대를 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과연 국내 의료 인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 내가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또 그게 2가지예요. 언어 능력과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겪으시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어떤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계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진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돼요. 그게
국내 출신들과의 아주 큰 차별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너무 한국 학생들이 많게 되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더 발전을 한다기보단 퇴보를 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한국인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가 적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혹시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또는 족보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의대의 생리를 잘 모르시면 나오실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학년이 달라지면요, 기본적으로 동선 자체가 틀려집니다.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살기 바빠요. 거기다가 이 유럽 의대들은요, 대부분 구술시험이라는 시험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물어보고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는 다 이미 가르쳐줘요. 그걸 얼마나 내가 잘 흡수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배가 있다고 해서 꼭 내가 정말 더 쉽게 졸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역시 조금 더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세 가지 질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다. 그런데 답이 뭐다?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학교 선택에 있어서 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임상실습 환경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사를 한다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한국 의료 시장 내에서 또는 한국 병원에서 어떤 인재가 각광을 받고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 병원에서는요, 이론적 배경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실무 능력이에요. 국내의 병원들은 해외의 병원들과는 다르게 인턴과 레지던트라고 하는, 요즘 수련이 전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인력들이 병원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축이 되는 인력들이에요. 그만큼 이들이 해야 될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전공의와 수련의가 말 그대로 아직은 수련을 더 해야 하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의료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보실 때도 사실 실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한국 의사국가고시 역시 실기 부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다니면서 실제 환자들을 통해서 습득하는 부분들이 잘 돼 있는 학교가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 환경이 좋은 학교라는 거는 어떤 학교겠느냐? 첫 번째, 대학병원의 질이 어느 정도 이상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학생의 수가 적절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너무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간다? 학생 개개인이 볼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숫자나 또는 그 기간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내 인증이라고 하는 얘기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자, 이 인증 과정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A라는 학교에 대한 인증을 주게 되면 A라는 학교의 졸업생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학교와 보건복지부 사이 일이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학교를 인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A라는 학교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졸업을 해서 자, 저의 학교를 인증해 주세요라고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에 신청을 해야만 이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제 대학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인증이 안 나 있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 한국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현지 면허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졸업 이후에 인증 절차를 시작하려면 현지인하고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기 취득이 가능해야만 한국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면허 취득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시기도 힘들어지고 해외로 나가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가에 따라서 졸업장은 주는데 이 면허를 주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이 혹여 이 인증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또 걱정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유럽권 국가들은 이 인증 기준에 충분히 충족하는 충분한 시설의 학교와 또 학제, 또 교육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인증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인증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학교의 위치와 규모.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다. 두 번째 인지도. 인지도를 너무 생각하시기보단 본인의 실력을 키우시는 데 치중하셔라. 세 번째 뭐였죠? 한국 학생의 수.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너무 많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임상 실습 환경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혹시 내가 진학하려는 학교가 국내 인증이 나 있지 않다면 현지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눠드리는 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